여자들끼리 무슨 얘기하냐는 말에 남자라고 돌직구를 던지는 정숙. 일반적으로는 숨기거나 돌려 말하지만 정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부분이 있다면 영철은 오히려 그런 정숙의 돌직구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영철을 안심시키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거든요. 좀 특이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정숙의 이 말이 왜 영철에게는 안심으로, 안전함으로 느껴진 걸까요? 영철과 정숙 두 사람은 극과 극입니다. 영철은 과민할 정도로 섬세하고요. 또 정숙은 무심할 정도로 직설적이기도 하죠. 참 독특한 부분이 있다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둘의 차이가 충돌하는 것이 아닌 서로 단단하게 관계를 쌓는 시작으로 보았거든요. 그래서 이 장면을 중심으로 왜 정숙은 영철에게 끌리는지, 그리고 왜 이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너무 다름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깊어지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5화 후반부와 그리고 최근에 풀린 미방군단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상여자가 된 정숙과 상철의 스토리 후반부에 나오게 될 그 장면을 기대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자, 5화 후반부 첫 장면은 바로 영호와 상철 그리고 광수가 세 명이서 대화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요때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이 세 사람이 대화하기 전에 정숙과 대화하고 있는 영숙의 이제 분노 어린 장면이죠. 아니 내가 마음에 든다면서 왜 딴 사람은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부들부들 하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들어주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아직 정숙은 이제 폭주 안 했습니다. 아직은 후반부에 이제 폭주하죠. 네, 그때까지 조금만 이제 함께 보다 보면 곧 나오실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우리 영호와 현숙이 이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되게 웃기죠.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미 현숙은 마음이 떠났죠. 자, 그리고 영호도 이게 뭡니까? 지금 보니까 너무 귀엽더라고요. 확실히 영호도 뭔가 되게 아이돌 같이 생겼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 트로트 가수도 아니고 그러니까 트로트 음악을 듣는 약간 장사꾼 아재 같은 느낌을 팍팍 풍기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귀여운 모습이었고요. 자, 중요한 게 있다면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서로 이별을 하는가, 어떻게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하는가를 통해서 그 관계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된 건지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영호와 상철, 광수가 이제 거실에서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있다면요. 이 상철이 먼저 물어보거든요. 데이트 어땠는지 좀 얘기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이죠. 자, 그 말을 딱 듣고 영호가 먼저 반격을 합니다. 먼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자, 이게 여자 네트워크와 남자 네트워크, 즉, 커뮤니티의 차이예요. 남자들은 동시에 경쟁이라는 걸 먼저 의식하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정보를 좀 공유를 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안 돌아요. 그렇기에 영호가 그 인터뷰를 하면서 아니 여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얘기가 다 돌 거라고 내가 생각을 못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장일단 있겠죠. 자, 그래서 상철이 계속해서 반격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상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 영숙님이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영숙님의 최종 2명 안에 제가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철은요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영호를 흔들기 위한 거죠. 근데 영호도 생각보다 제가 영호하고 상철을 딱 두 사람 집어서 진짜 여기서 테스토스테론 남자라고 그 1화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도 보통이 아니에요. 여기에 보통 이제 쭈구리 우리 영철이 앉아 있었으면 하면서 또 하면서 또 눈 밑에 또 긁으면서 어쩔 줄 몰랐 텐데 영호는 반격이 들어가요. 차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영호가 바로 반격 어떻게 들어갑니까? 근데 상철님은 영숙님이 1순위는 아니잖아요 라는 말을 딱 해버려요. 그리고 그 말을 딱 듣고 상철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찔린 거죠.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거죠. 만약에 이 말을 듣고 상철이 크게 반응이 없었거나 크게 상처를 안 받았다면 감흥이 없었다면요. 그냥 이 자세 그것도 맞아요. 근데 뭐 이순위도 나쁘지 않은걸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영호의 이 말을 듣고 상철이 한 방 먹었다는 걸 저는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상철도 반격을 하죠. 열심히 이제 귀를 긁으면서 그래? 오, 한 방 먹었네? 좋아. 나도 한 대 쳐야겠다 하면서 어떻게 말하냐? 그러면 영호님 1순위 누군데요? 라는 말 딱 듣고 영호가 딱 웃다가 순간 베개를 쥐고 있는 그 손에 힘이 들어가면서 표정이 살짝 굳습니다. 왜냐면 이제는 영호도 알 거예요. 상철도 모두가 알고 있을 거야. 영숙을 사이에 둔 경쟁자라는 걸 말이죠. 근데 여기서 내가 쉽게 나에 대해서 정보를 푼다는 것 자체가 영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행동일 겁니다. 마치 내 전략을 다 노출시킨 상태로 체스라든가 아니면 컴퓨터 게임이라든가 스포츠를 하게 되면 뭐 축구라든가 당연히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민 끝에 영호는 말할까 말까 뭉갤까 말까 하다가 영숙이라고 얘기를 해요. 동시에 이거는 반격당하기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상철이 뒤이어서 바로 그렇게 공격을 하잖아요. 뭐라고 공격한다? 님 신기하네요? 1순위인데 왜 현숙이랑 데이트를 한 거지? 라는 투로 그것도 신기하다. 1순위인데 라고 말하고요. 먼저 선빵을 치고 그 다음에 살짝 살길을 열어줘요. 왜냐면 영호랑 너무 각을 세우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던 거군요 라고 하면서 살짝 이제 풀어줍니다. 여기서 계속 밀어붙이면 영호는 1순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숙과 데이트를 한 굉장히 나쁜 사람이 될 거고 여기서 계속 밀어붙이면 그 영호와 상철 사이가 너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살짝 비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히
이 물 밑에서는 칼이 챙챙챙 오가면서 밖에서는 이제 또 남자들끼리 의리 함께하는 친하게 지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는 듯 하면서 실제로는 상철은 본인이 앞에서 말했던 신기하다 1순위인데를 통해서 영호를 흔들 만큼 다 흔들어 버린 거죠. 자, 그러한 상철의 말을 딱 듣고 영호가 한번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뭐냐면 동시에 이제 자기도 그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죠. 맞아. 그냥 데이트 해보고 싶었던 건데 문제는 여성분들은 다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상철과 영호 그리고 황수 등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될 수 있는 말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야, 지금 오해하고 있어. 우리 이제 다시 하나로 뭉쳐서 이걸 함께 해결해야 돼.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니야. 라고 말이죠. 동시에 더 이상 영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이제 피할 수도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 짧은 이 장면 하나 속에 저는 되게 치열한 영호와 상철 간의 보이지 않는 이 물밑 싸움을 좀 읽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상철도 영숙과 잘 되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호를 이제 물고 늘어진 거겠죠. 영호와 영숙이 잘 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연애 프로그램과 다르게 나는 솔로에서 볼 수 있는 되게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부분도 같이 캐내면서 전략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 권력적인 부분도 같이 함께 녹아 들어간 좋은 프로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장면이 전환이 되어서 현숙이 합류했죠. 한 이제 여자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 자, 여자들 6명 중에서 절반이 모였다? 이걸 이제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2명이 알고 있어도 결국에는 모두가 다 알게 돼 있거든요. 근데 현숙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 절반? 끝났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현숙님이 합류를 하고 열심히 이제 후일담을 썰을 풀고 있습니다. 자, 이게 특징이에요. 경쟁자라나 혹은 나랑 관련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여자분들은 그냥 우선 이야기를 하고 보더라고요. 그게 저도 남성이라서 그 심리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아마도 남자를 두고 경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여성들끼리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여성들 간의 어떤 화목함 혹은 친밀함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여성분들은 다른 여성들과 자신의 관계, 다른 여성들과 남성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저울질한다는 말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이후에 우리 현숙이 사실 영호와 데이트를 하긴 했는데 오히려 좀 친구처럼 되는 분위기라고 했을 때 참지 못하고 빵 터지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감정은 숨길 수가 없죠. 말로는 숨길 수가 있지만 표정이나 이런 걸로는 거의 숨기기가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현숙이 아무 생각 없이 여기 영숙도 영호랑 정리된 거 아닌가? 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정숙이 에이 보십시오. 지금 영숙 빵 터지는 거 보세요. 정리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현숙이 또 물어보죠. 정리된 거예요? 아니에요? 라고 하니까 말로는 이제 뭐 마음에 안 든다 해놓고는 계속해서 빵 터지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사람의 말보다는 조금 사람의 신체 언어를 더 정확하다고 보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여자 네트워크 이게 절반이 모였죠.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둘 모이면서 이제 개장을 하겠죠. 본격적으로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순간인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6명이 다 모였죠. 자체 네트워크 인트라넷이 지금 발동하고 있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자, 영자라든가 다른 사람들이 계속해서 순자와 영수와의 관계를 궁금해하는 장면인데 근데 요 장면을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여전히 영자가 뭐 미련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두 번째로 여자 네트워크의 특징 그냥 궁금해하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조금씩 영자가 이쪽도 없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영수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한다 라는 부분도 있지만 조금씩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왜냐면 지금 영자의 전체적인 감정선이 영식에게 많이 좀 치우쳐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영수가 아예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니지만 영식을 포기할 만큼은 아니지 않을까? 라고 보는 이유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순자는 계속해서 야월야월 하면서 오늘 갔다 오고 나서 나름대로 명확해졌다라는 말로 뭉개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뒤에 이제 영숙이 등장을 해서 또 순자에게 묻습니다. 자, 어땠냐? 자, 여자 네트워크 빨리 접속을 해 임마! 이러면서 순자에게 압박을 주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약간 조금 로맨스 소설을 읽는 기분처럼 순자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숙도 초반에 영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조금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하나의 의미로 고정하기 좀 어렵고 제일 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아마 지금 순자 빼고 여기 있는 사람들 5명 모두가 먼저 정보를 공유했고 이제 순자만 정보가 모이면 완성이 되는 그림이지 않을까. 남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말이죠. 그래서 다들 지금 순자를 기다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순자님이 합류를 했고요. 자, 이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이 하나로 모이는 순간이 옵니다. 장터가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순자가 마음이 완전히 정리가 됐다는 말에 상당히 떨떠름해하거나 상당히 생각이 잠긴 듯한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지 않을까요? 영자가 영수와의 관계를 정리하게 된 여기서 내가 더 밀어붙이게 되면 결국 나랑 순자랑 사이도 되게 애매해지고 이 여자들 사이 관계도 애매해져. 그렇다고 해서 내가 영수가 정말 좋으면은 그거를 각오하고서라도 덤벼들겠지. 근데 그 정도일까? 아니면 이미 나에게 일편단심으로 관심을 표명하고 있고 또 나쁘지 않은 영식에게 내가 계속 더 머무르는 것이 더 나에게 있어서 오는 게 아닐까라고 영자가 고민을 한 게 아닐까?
그래서 영자도 영수가 후반부에 자신에게 말을 걸었을 때 고맙지만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느낌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어쨌든 순자는 정보를 풀듯 말듯 하면서 여자들을 약 올리는 평소에도 많이 해본 사회생활적 스킬들을 열심히 발휘를 하고 있죠. 동시에 순자도 너무 것들을 다 까긴 애매할 겁니다. 이게 조금 순자의 특징이기도 해요. 머리가 되게 잘 굴러가요. 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좀 판을 잃는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나는 솔로 사기 13기 우리 백합님처럼 정말 무섭게 정말 이 침묵을 지키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은 조금 약삭빠른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사람들에게 밉상이 되지 않을 정도에서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저녁 데이트 여자들의 선택 장면이 나오게 되고요. 그 장면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있다면 바로 상철이 또 영철에게도 똑같이 정보를 캐묻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이런 모습은 많이 봤죠. 어디서 많이 봤다 우리가? 아까 제가 방금 실컷 얘기했던 순자와 영자와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화 때 자기소개하기 전에 영자가 영수와 산책을 갔다 오고 난 후에 그때 어느 정도 영수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2화 때 자기소개 전에 영자와 화장을 같이 고치면서 이리저리 떠보는 장면이 있어요. 뭐 연애할 때도 영자님은 태토스럽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좋냐,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좋냐, 고백을 먼저 할 때도 있냐 라고 하는 등 여러 가지 정보를 떠보는 장면이 있죠. 이 장면을 보면서 순자가 마찬가지로 되게 조금 잘 돌아간다, 이쪽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짱구를 잘 굴릴 것 같다고 했는데,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우리 상철이 또 영철을 보면서 계속해서 정보를 캐묻는 걸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자 네트워크와 남자 네트워크의 차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영철은 끝끝내 말하지 않아요. 이게 여성들 사이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최소한의 정보를 주지 않는다면 아까처럼 여자들이 이제 다 달려들어가지고 정보를 내놔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남자 측에서는 이게 어느 정도 되긴 돼요.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돼. 왜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경쟁 관계라는 걸 인정을 하고 좀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끝끝내 영철은 뭐 굳이 내가 그걸 말해야 될 필요가 있냐, 말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끝끝내 말하지 않는 영철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럴 때 이제 상철이 비판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야, 너는 안 까고 왜 남의 것만 들으려고 해 라고 하면 상철이 할 말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동시에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짱구를 굴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자신의 진심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상철이 순자라든가 영숙이 마음에 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그저 여기서 내가 가장 마음을 얻기에 만만하다고 생각해서 두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건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상철은 3명에서 4명이었고 이렇게 집중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여러 명을 여지해 준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그 관계에 대해서 진지하지 않거나 아니면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문어발이라고 오해를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을 여지해 마음에 둔 건 아닐까, 그렇게 보는 이유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뭐 마음에 드는 사람이 5명이다 하면은 그 5명 누가 누군지 이름이라도 기억할 수 있어요 라고 반문할 만큼 너무 많은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철은 진짜 그 사람이 마음에 들기보다 내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먼저 따지는 스타일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회개스럽게 세모스럽게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느끼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여자들의 데이트 상대 선택전에 앞서서 정보를 열심히 캐내고 있는 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이 있다면 데이트 전에 순간적으로 입을 벌리면서 하품을 하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좀 정해진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역시 이게 테스토스테론 여자 편답게 시원하게 하품을 해버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면으로 상철 실제로는 순자였으면서도 막상 선택을 할 때는 영숙을 골랐죠. 자, 그렇게 해서 원위치를 하고 있는 아세이 원위치 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 뒤에서 그거를 굉장히 못마땅한 듯이 쳐다보고 있는 영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라도 기분이 되게 안 좋을 것 같아요. 알고 보면 그럼 나는 이제 고독이었잖아, 그 말인 거죠.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뒷목을 잡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되게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여성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상철이라는 사람을 내가 믿을 수 있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계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전에도 상철은 미묘하게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이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약간 조금 약삭빠르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의심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순간적으로 상철이 자신의 옆에 있게 되고 현숙의 눈치를 보고 있는 순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약간 아직도 현숙이 상철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상철이 나한테 오네? 현숙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고 의아해하는 모습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동시에 순자는 지금처럼 영숙의 눈치도 같이 봅니다. 저라도 눈치가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자칫하면 두 여자에게 내가 미움받게 생겼는데 양쪽에서 살기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이후에 상철이 또 빌런 발언을 합니다. 순자에게 2명이나 오네? 여지 주고 다니셨나라고 하는 이제 최악의 빌런 발언을 하게 되는데, 역설적으로 가장 여지를 준 사람은 본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왜 상철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역설적으로 본인이 가장 여지를 주고 다니고 왜 가장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는 체스라든가 각종 게임의 무승부라는 개념을 활용해서 어쩌면 상철이 연애를 위한 연애를 이제 목표로 하는 건 아닐까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이 있으시면 그 동영상 한번 참고 부탁드리고요. 참 사람이라는 게 참 이렇게 애매모호하죠. 오묘하기도 하고요. 가장 본인이 하고 있는 그 행동을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적대감을 드러낸다는 것으로 보아서 그림자 이론, 네, 정신분석학자 융의 그림자 이론이 떠오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자막에는 뭐 상철이 이제 순자를 향한 질투심에 차선의 후보였던 영숙을 선택했다고 나와 있긴 한데요. 정확히 말하면 질투라기보다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상철은 계속해서 다른 사람과 자기를 은연중에 빗대고 비교하고 그런 부분이 더 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질투심보다는 혹시 열등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이 시점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화면은 조금 흐릿하긴 한데요. 순간적으로 상철이 이런 식으로 통수를 치자 입을 벌리 다물지 못하고 있는 정숙의 모습도 방송상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후에 영숙은 뭐가 어쨌든 간에 아침에 이제 영어를 골랐죠. 그래서 영호에게 가면서 오랜만이다라고 꼽을 주고 있는 장면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정숙이 이 영철을 고르게 되고 또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미방구 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순자는 거의 영철에 대해서 마음을 접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해요. 사실 본방 때도 나오긴 했죠. 영철과 순자는 거의 대화가 되지 않았고 고맙다는 말만 연신 순자가 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나를 마음에 들어했던 남자 옆에 새로운 여자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썩 그렇게 유쾌한 상황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순자가 괴로워하면서 누구를 골라야 될지 차마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철의 모습과 입술을 깨물고 있는 영수의 모습, 둘 다 긴장한 것 같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 순자는 영수를 선택하게 되고 여전히 인터뷰 때는 영자에 대해서 미련을 갖고 있는 영수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자 차례고 재밌는 부분이 있다면 이렇게 영자의 선택을 굉장히 유심히 쳐다보고 있는 순자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순자는 영수의 마음속에 영자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적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순자는 영자가 이제 딱 자리를 떠나고 서로 눈을 마주쳤을 때 정숙은 그냥 보고 있는데 순자는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오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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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입술을 다 깨물고 있는 영수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영자는 영식을 선택하게 되고 그래서 영자는 거의 이제 저는 이때를 기점으로 더 이상 영수와 영자는 얽히기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 저번에 동영상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영자가 영식을 선택하면서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믿음을 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자는요. 영식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않는 이상 누군가의 믿음을 배신하는 여자가 될 거예요. 만약에 영자가 이 상황에서 영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튼다면 말이죠. 그것이 저는 27기와 지금 기수의 차이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숙과 20기 영자를 제가 비교하고 있는데 정숙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꾸준히 상철 아니면 영수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7기 영철이나 광수를 버릴 수가 있었다면 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상황인 거죠. 그게 조금 약간 대체 현실, 좀 평행 우주 같은 다른 가능성으로 지금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닐까? 지금은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제는 어쨌든 더 이상 영자도 믿음이란 말을 언급한 순간 묶여버리게 됩니다. 영식 말고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 순간 믿음을 저버린 여자라고 쌍욕을 본인이 본인 스스로를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약간 직설적이고 있는 그대로 마음을 표현하는 영자의 특성상 이제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메인 서사가 조금씩 제작진도 미방군을 푸는 것도 그렇고 영자에게서 이쪽으로 순자에게로 좀 옮겨가는 느낌을 저는 받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거는 이제 5화 기준이니까 또 후반부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으로는 우리 옥수는 뭐 예상대로 영수를 선택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광수와는 끝났죠. 사실상 거의 끝난 관계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순자가 뽀시뽀시 해가지고 이제 그 손난로를 영수의 귀 옆에 갖다 대는 약간 짓궂은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순자가 이렇게 행동을 한 이유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자가 중간에 뭐 영철도 알아보고 다른 사람도 알아보고 했지만 실제 그 이유는 순자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영수가 자꾸 자기 아니라 딴 여자를 자꾸 눈여겨보기 때문에 그게 화가 나서라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는 입장에서 알아본 거고 실제로 순자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한 120%가 영수였을 거예요. 근데 잘 보니까 옥순이 또 달라붙네? 영수 이 녀석 영자라고 해놓고는 또 옥순은 또 뭐야? 이 나쁜 녀석. 지금 나 몰래 지금 계속해서 여지 주고 다니는 거야? 라고 해서 상철 모드로 돌변해서 제가 순자와 상철이 조금 닮았다고 하는 이유기도 하죠. 상철 모드로 돌변을 해서 여기저기 여지 주고 다니시나? 라는 마음으로 확 뜨겁게 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한번 뜨거워봐라 이놈아 하면서 말이죠. 자, 반대로 영수는 계속해서 입술을 깨무는 등 영자가 자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멘탈이 많이 나간 것 같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영자한테 2화 때 그 호박에서 대화했을 때처럼 그때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같이 닭발을 먹으러 가자. 그 본인이 데이트 신청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참 영수도 본인이 한 말 안 지키고 있어요. 본인이 먼저 다가가겠다 했죠.
자, 그 다음에는 현숙님이 이제 상철님을 고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상철님의 시선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이 여자 뭐지? 순간적으로 여기 그 원본에 보면 이제 핏줄이 딱 들어가는 것도 보이고, 여러모로 상철은 그렇게 현숙에 대해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제 끝난 관계죠. 실제로도 상철은 이후에 현숙과 데이트를 하면서 이제 관계를 끝냈다, 다른 사람을 알아볼 거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는 등, 그렇게 해서 데이트 상대를 선택하는 장면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게 있다면 슬쩍 뒤를 보고 있는 순자의 모습이죠. 여전히 영자라든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그 다음 장면으로는 현숙과 상철의 데이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현숙이 여전히 취조 모드로 어때요? 그래서 오늘이란 말에 네, 혀로 볼밀기를 시전하고 있는 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요거는 기분이 안 좋을 때 많이 나왔던 동작인 것 같아요. 단순히 음식을 이제 먹다 보니까 볼을 내밀었다 보기에는 굳이 이렇게까지 이제 툭 튀어나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현숙의 이 말에 네, 눈을 내리깔고 있는 상철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현숙의 말에 대답을 하고 싶지 않은 거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후에 서로 다른 사람 알아보겠다는 상철의 선고를 끝으로 네, 두 사람의 관계가 종료가 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현숙도 상철 바라기라기보다 미방문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현숙도 이미 조금 어느 정도 영수에게 마음이 이제 기울어지고 있는 거 아닐까. 앞머리 양머리에 앞슬기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저는 두 사람이 조금 후반부까지 질질질 끌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통쾌하게 정리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영숙님과 네, 영호님의 데이트 장면. 네, 이번 후반부의 코어죠. 핵심적인 부분이죠. 치열한 두 사람의 기싸움을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인데, 자, 그래서 처음에 데이트 시작을 할 때 영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네, 술 안 먹고 왔다라는 말을 딱 하죠. 자, 술 안 먹었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자, 보통 남녀 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이 되려면 데이트 할 때도 그렇고 웬만하면 이제 술을 한 잔씩 다 걸치잖아요. 네, 술을 안 먹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영숙은 그렇게 상처에 대해서 마음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영숙이 이제 칼을 뽑습니다. 송호에 엄청 맛있었다. 그렇게 들었다. 라고 해서 멘탈을 순간적으로 한 대 맞은 영호의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 영호도 반격을 하더라고요. 저도 상철님이랑 얘기를 잘했다. 상당히 귀여운 이제 기싸움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영숙은 말은 그렇게 해요. 뭐 입장을 얘기하겠다고 하니까 영호가 뭐 입장이라는 게 있어요? 라고 굉장히 이제 뒤풀이를 많이 하고 있는 이제 뒤끝을 계속 보이고 있는 영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도 영숙은 근데 신체는 완전히 반대예요. 네, 호감 반응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네, 검지, 입술 대기, 전형적인 호감 반응이죠. 나는 솔로 28기 영자님이 당시에 그 영철님께 보여줬던 검지 입술 대기 등을 비롯해서 이 호감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무슨 겉으로는 서로 싸우고 있는데 속으로는 서로 오히려 애정을 확인하고 있는 애정전선 문제없다, 이상없다를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영숙은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영호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닐까? 혹시 제 행동에 선택에 영향을 준 게 있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라고 하는 등 오히려 영호에게 매달린 듯한 말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오히려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더 단단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장면을 보면 계속해서 영숙은 네, 그쵸, 입술 끝이라든가 입술을 검지로 계속 매만지잖아요. 그쵸? 전형적인 호감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말은 뭐 티격태격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조금씩 사이가 가까워지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쨌든 이거는 영호가 잘못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화면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네, 검지를 꽉 잡고 있는 영호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긴장을 한 거죠. 잠상이 없으면 긴장을 왜 해? 자, 그건 마찬가지로 영숙도 똑같이 말하고 있죠. 반댕이 입장이었으면 어땠을 거 아니야? 알면서 왜 했냐? 원래 연애할 때도 미안한 일 많이 하냐? 그리고 나서 영숙은 계속해서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돌아가냐? 어제 데이트가 안 좋았냐? 저랑 한 데이트는 어땠냐? 그래서 뭡니까 이게?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는가? 그래서 영호가 날 떠난 게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거고, 그렇게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영숙 또한 영호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 서로 티격태격하면서도 여전히 내 검지로 입술 매만지면서 부끄러운 반응, 호감 반응을 계속해서 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영호도 참 모순적인 말을 합니다. 영숙이님의 1순위가 될 자신 항상 있는데 영숙이 다른 사람 선택하면 물러나는 거다. 저는 모순이라 생각하거든요. 1순위가 될 자신 있으면 뒤가 없어야지 왜 물러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는 반대로 영숙도 인터뷰 장면에서 영호에 대해서 실망했다 하면서도 가벼운 마음이 아니었던 것 같다,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 여전히 호감 반응이라는 걸. 근데 막상 영숙 인터뷰 장면에서 제작진 측에서 그러면 이제 영호한테 마음 접은 거냐라고 했을 때 순간적으로 입술을 깨물면서 그건 또 아니다, 일단 오늘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같아요. 이제는요. 조금씩 영수라든가 다른 사람은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영숙도 이 관계에 진지해지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의 정숙과 영철의 데이트 장면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정숙 그냥 시원한, 거의 제가 봤을 때 정숙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데이트 내용을. 야, 영철, 너 내 남자 해라. 딱 거의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하나하나 같이 보도록 하시죠. 자, 이 장면에서 재밌는 장면이 있다면 우리 정숙님이 너무 솔직하게 얘기를 해버리더라고요. 여자 네트워크의 본질이 뭐냐, 여자들끼리 만나서 무슨 얘기하냐 하는 영철의 질문에 남자하고 너무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정숙은 나는 영철밖에 안 궁금했다라는 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두 사람이 데이트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순자와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숙은 영철의 소심소심한 부분이라든가 답답한 부분들을 옥순이나 이런 사람처럼 왜 혼자만 하냐 쭈글쭈글거리냐고 함부로 말하면서 갈고대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여기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하세요. 라고 한다거나 오히려 이런 식으로 얼굴을 가려드려야 되나 라고 하는 등 상당히 귀여운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걸 이제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거나 우리 옥순처럼 갈구듯이 말을 해버리면은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네 뭐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리면은 그건 이제 모욕이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둘이서 충분히 영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자, 반대로 영철은 지금 얘기하고 싶은 사람 중에 이제 두 명 있었다라는 말에 뭐시오 두 명이라는 말을 딱 듣고 네, 볼을 부풀고 있는 우리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뭔가 마음에 안 들죠? 나 한 명이 반했나 봐요. 근데 영철이 또 반대말을 합니다. 사실 정숙님이라고 첫날부터 그랬다. 정숙은 그 순위 내에 늘 있었다는 말을 딱 해버리는 거죠. 자, 그러자 하면서 마음에 들어 하면서 나를 생각해준 사람이 있었구나 하면서 눈이 커지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순자라든가 옥순이었으면 그러면 첫날부터 날 골랐어야지 왜 안 골랐어요? 라고 바로 갈굼을 시전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약간 이게 정숙의 차이인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지. 나 말고 뭐 다른 사람 알아볼 수 있지. 좀 쿨한 건 되게 쿨하게 넘기는 괜찮다라고 얘기한다거나 좀 여러 가지 매로 좀 유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이제 성격은 자기 쪼대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등 또 의외로 영철과 또 좋은 케미를 보여주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특징이 뭐냐면 지금처럼 정숙은 비록 영철의 자기를 이제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영철을 계속해서 보면서 대사를 치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럼 이제 누군가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겠죠. 매니아님, 근데 왜 정숙은 영철이 마음에 드는 걸까요? 뭐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숙과 영철이 우연히 대화를 하다가 서로 괜찮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미 정숙이 한 말에 답이 있지 않을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두 사람은 완전 극과 극이에요. 영철은 너무 민감해 세심해서 보통의 이 스펙트럼에서 벗어나 있고요. 반대로 정숙은 한 번도 치마를 입어본 적 없다고 하는 등 너무 반대로 여성들의 좀 약간 섬세하고 민감한 세계에서 너무 멀어져 있어요. 너무 이제 둔감한 거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극과 극인 겁니다. 동시에 근데 극과 극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다르다. 우리 옥순과 영철 혹은 순자와 영철처럼 부딪히는 것이 아닌 서로 각자의 세계가 있고 그 세계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 경험을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하는 것이 너무 다르지만 그 다름을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그 다름 그 자체가 공통점이 돼버린 상황이 아닐까요? 즉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살고 있고 B가 미국에 살고 있어. 근데 저도 그렇고 이 사람도 미국에 살고 있는 이 B도 그렇고 두 사람 모두가 너무 공통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이 한국에서 살았고 미국에 살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겁니다. 두 사람이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어떤 한 큰 구분이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지워버릴 만큼 굉장히 크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뭉쳐버릴 수가 있겠죠. 제가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는 정숙과 영철의 관계는 좀 그런 관계이지 않을까요? 정숙도 은근히 되게 상여자네라는 말도 또 듣기도 하지만 한편은 뒤에 가서 욕도 많이 먹었을 것 같거든요. 아니 뭐 여자가 뭐 저래라고 말이죠. 이는 영철도 비슷하죠. 상철도 그렇고 이 출연진들도 그렇고 이 시청하시는 탐정님들도 그렇고 영철을 보면서 아니 무슨 남자가 뭐 저래라고 이제 손가락질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둘 다 손가락질을 당했다고 하는 혹은 일반적인 집단의 어떤 표준 편차에 해당하고 있는 그 편견에 많이 해당이 되고 있지 않은 극단의 케이스라는 점에서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셈이죠. 한쪽은 남쪽에 있고 한쪽은 북쪽에 있지만 어쨌든 산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측면에서 말이죠.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의 관계가 왜 이제 깊어지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정숙은 여기서 산책 드립을 치면서 같이 산책하자고 하고 있고 또 영철도 받아주더라고요. 몇 시에 일어날 거냐? 라고 하는 등 말이죠. 거의 뭐 이거는 정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겪어봐야겠지만 겪어볼 의향이 있다고 얘기하는 등 너 내 남자 해라 거의 그 급이거든요. 자, 영철이 자꾸 이제 데이트를 끝내려고 하니까 애교를 부리면서 좀 더 이따 가라고 얘기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차이예요. 영철이 자꾸 사람들이 저 안 찾을걸요 하니까 제가 찾을게요 라고 말하는 등 이때까지 영철과 얽혔던 다른 여성들에 비해서 훨씬 더 적극적이고 확실히 이번 그 에스트로겐 남자 테스토스테론 여자의 특집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정숙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장면에서 귀엽다고 말하고 있는 정숙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확실히 관계가 좀 잘 흘러가는 것 같죠? 이 장면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매니아님 커플 가능성 한번 틀리더라도 예측해 보십시오라고 한다면 전 70%로 우선 잡아보겠습니다. 28기 옥순과 영호처럼 확실한 90%에 가까울 만큼 그런 느낌까지는 아닌데 요 누나하고 형님들처럼 말이죠. 그래도 좀 잘 흘러가는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다만 첫 해만으로는 더 깊이 들어가기가 어렵다. 한 번 더 1대1로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해보면 그때 가서 확률을 이제 80%까지 올릴지 말지를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잘 흘러가는 느낌이긴 해요.
그래서 다만 영철이 조금 확신이 없긴 해요. 정수님은 안 싫어할 것 같다. 제 모습을 보여줘도 라고 하는 등 예, 우리 영철 아재가 조금은 아직은 관계에 대해서 확신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너무 비슷하고 잘 스무스하게 흘러간다는 느낌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영철이 얼마만큼 확신을 갖고 호의적으로 나오는가가 이 관계를 결정지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영수와 옥순, 네, 순자가 데이트하는 장면을 시작으로 해서 6화 예고편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순자가 삐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왜 순자가 삐졌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옥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저는 아침에 언제를 줬다라고 했을 때 순자가 굉장히 빡친 표정으로 영수 그랬다고? 하면서 살기 어린 눈빛으로 저 아침에 도대체 언제 했어요?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순자가 영수한테 그 선택을 했을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지겹게 구는 장면이기도 하고 또 순간적으로 순자가 옥순을 보면서 쳐다보는 장면도 그렇고 그런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후반부에 나오고 있는 이 삐지는 장면은 영자랑 대화를 해서라고 처음에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런 식으로 옥순이라는 여자가 추가가 된 것에 대해서 영수 너 지금 딴짓하고 온 거 아니야? 라고 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너가 자꾸 여지 주고 다니니까 지금 영자에 의해서 옥순까지 내가 어디까지 널 기다려줘야 돼? 라는 느낌으로 말이죠. 자, 반대로 영수는 조금씩 감정이 천천히 오르고 있어요. 아니 지금 남녀가 바뀐 것도 아니고 남자가 감정이 천천히 오르고 여자가 확 타오르는 건 또 처음이네. 예고편에서 우리 영수와 영자가 대화를 하면서 영주가 나한테는 이제 큰 의미였다. 영수 순자가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반대로 순자는 근데 옥순은 뭐지? 라고 머릿속에서 지금 물음표를 때리고 있는 장면이지 않을까요? 또 동시에 옥순과도 영수가 데이트를 하는데 저는 이제 확정적으로 영수가 옥순과는 조금 남녀관계가 아닌 여동생 관계로 붙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해서 영수, 순자와 옥순 모두와 데이트를 마친 후에 모두가 보고 있는 앞에서 여자 2명 이상이 모여있으면 그냥 여자들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지금 4명이 있는데 거기서 영자를 데리고 가는 우리 영수의 사상 최악의 행동을 여러분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마치 결혼하신 분 입장에서는 꽁쳐둔 비상금을 마누라한테 걸린 남편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거의 그 정도로 지금 혹은 결혼기념일을 까먹은 느낌이죠, 거의. 자, 이러면 이제 옥순도 너무도 디테일하게 잘 알 겁니다. 네. 옥순이 여기 있네요. 네, 순자도 너무도 디테일하게 잘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영수 사상 최악의 행동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어쨌든 영수가 자기를 부르자 웃으면서 일어나고 있는 영자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분은 좋겠죠. 어쨌든 누군가가 나에게 호감을 표현해 준다는데 다만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썩 그렇게 좋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영자의 말이 영어로 치면 멋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두 사람이 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요. 남녀 관계라기보다 영수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나 첫인상 선택도 영자님 했다. 그거 왜 까먹어? 뭡니까? 약간 사이를 정리하는 느낌을 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이런 영수의 모습이 저는 27기 영수와 조금 다른 부분이기도 하면서 조금 두 사람이 잘 되기가 힘들지 않을까? 이번화 기점으로 좀 보는 이유기도 해요. 이렇게 소심하게 들어가는 영수의 모를 보면서 오히려 영자는 남동생같이 느끼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자가 그렇게 말하거든요. 아니 그것도 알고 그것도 아는데 뭡니까? 벗이 들어가 있죠. 아는데 는데지 않습니까? 는데 아는데 너의 마음이 그렇다는 건 알아. 하지만 뒤에 나올 내용은 이제 아는데 B가 되겠죠. A but B. A지만 나는 B야. 조금 그래서 영자가 영수의 그 마음이 돼서 고마워는 하지만 안 받아줄 것 같은 느낌을 현재 5화 기준으로 저는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시간 순서대로 연결이 된다는 전제하에요. 3자 데이트를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영수가 영자에게 대화를 걸고 그 다음에 요 장면이 나왔다는 전제하에 이제 얘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편집 신공이라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만약 그게 맞다면 순자는 이제 알겠죠? 당시 옥순도 있었으니까. 옥순이 순자한테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옆에 있던 정숙이 순자 또 얘기를 했거나 아니면 영자가 본인 입으로 얘기를 했거나 그렇게 되겠죠? 즉 순자는 아까 여트워크를 신나게 딱 열면서 안 가르쳐주지 하면서 여자를 앞에서 내가 지금 영수랑 잘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을 팍팍 풍겼는데 영수가 영사에게 말을 걸거나 하면서 이제 본인 자존심이 완전히 이제 무너졌겠죠. 여자 입장에서는 순자가 영수의 마음을 얻은 것 같다니만 영수는 영자한테 말 걸던데 순자 너 뭐야? 라고 웃으면서 갈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순자가 영수가 말을 걸어줌에도 불구하고 삐져서 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몰라 하면서 말이죠. 이 장면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냐면요. 우선 옥순은 아니에요. 왜냐? 옥순이 있는 상황에서 영수가 옥순이 잘 되고 있었다면요. 미안해서라도 순자한테 말 안 걸 것 같아요. 더 이상 이제 순자를 쳐다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 사람은 약간 이제 오빠와 여동생 관계로 굳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보는 이유이기도 해요. 이 상황에서 영수가 순자에게 말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사람이 관계가 차가워진 요인이 옥순 때문이 아닌 이 자리에 없는 영자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삐진 순자의 모습. 근데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관계가 정말로 정리가 되었으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영수는 순자에게 말을 걸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영수는 그냥 영자랑 막 얘기를 하고 관계가 정리가 된 거야.
어느 정도는요. 영자는 뭐 이순이로는 놀게. 근데 내가 영식을 내버려 두고 너한테 갈 수 있을까? 뭐 그 정도로? 그래도 나한테 너 좋아했어. 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대화가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은데, 영수 입장에서는 그래. 오히려 영자와의 관계가 정리가 된 거예요. 아, 내가 영자를 한때 좋아했지만 힘들겠구나. 여전히 미련은 있지만 잘 될 것 같진 않아.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제는 나는 이제 순자한테 좀 마음을 할까? 영자랑 되기가 힘드니까 순자가 날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나 이제 순자한테 마음을 표현할까 하는 그 순간에 순자는 이제 거꾸른 거예요. 뭐? 내가 없는 사이에 영자한테 말 걸고 그랬다고? 실망이야. 영수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라고 해서 오히려 여기는 이제 기분이 다운이 되고 여기는 조금씩 가려고 하고 여자는 마음이 이제 식으려고 하고 남자는 이제 잡고 싶어 하고 근데 여자도 여전히 사실 한편으로는 영수한테 미련이 있고 좀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영수가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순자님 어디 갔다 왔어요? 라고 하거나 순자님 잘 거예요? 라고 네, 말을 걸어주지만 순자가 몰라 하면서 그냥 가버리거나 이제 삐진 거죠. 다만 저는 진짜 열받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녀 관계가 정리가 되려면 아까 상철과 현숙과의 관계처럼요 오히려 담담하게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순자가 삐진 건 겉으로만 그렇게 삐인 척하는 거고 속으로는 나를 붙잡아줘, 나를 좋아해줘라는 심리이지 않을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제가 전반부를 정리하면서 그 전반부의 제목을 네, 이제 날 좋아해줄래라고 지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순자가 지금 와서 영수를 포기하기에는 사랑과 증오가 이제 같은 감정의 동전의 양면이라는 말처럼 정말로 감정을 정리를 했다면 오히려 담담하게 대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우선은 5화 후반부를 저와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최근에 지금 촌장 측에서 미방구를 하나 추가로 풀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뭐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영철과 순자의 둘만의 비밀대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두 사람이 되게 잘 되는 것처럼 꾸며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반대입니다. 자, 이 미방본에서 되게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요. 우리 영수가 지금 이제 영철이 자리를 순자한테 양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때 영수랑 순자랑 여러 사람들이 그냥 뭐 앉으세요. 뭐 괜찮습니다라고 하다가 우리 영수가 영철을 보다가 순간적으로 네, 옆에 있는 현숙 아니면 영자를 딱 보는 게 상당히 재밌는 장면이라고 저는 느꼈던 것 같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선은 피할 수 없다. 네, 시선은 욕망의 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순자는 영철에게 대화를 신청하고 이제 같이 이제 수건을 정리하니 뭐니 이제 핑계를 대면서 따로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럼 이 장면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사실 순자도 비록 1순위가 영철이라는 건 치더라도 마음속에 두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라고 하기에는 네, 5화 초반부에 순자가 보여줬던 큰카큰카의 장면이 저는 너무 세다고 보고 있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고 어쨌든 자신이 순위에 있는 사람이고 또 순자도 영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나쁘게 보진 않잖아요. 이성적 호감이 아예 없다고는 말 못하고 영수만큼 아니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대화를 건 게 아닐까 현재까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순자는 핑계로 영철을 핑계로 또 데리고 가서 말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이때 이 대화의 장면을 놓고 봤을 때 순자도 그렇게 단어가 부드럽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순자가 이때 영철에게 한 말이 뭐냐면 아니 오늘은 또 마음의 정리가 또 필요했어요? 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순자는 영철이 나쁜 사람이라는 걸 알고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괜찮은 사람이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조금씩 순자가 마음이 갈라지는 게 아닐까. 괜찮은 사람이고 나를 좋아해줘서 고마운 부분도 있고 실제로 5화 전반부의 영철과의 데이트 장면에서 순자가 계속해서 고맙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말을 하지 않은 것처럼 좋은 감정도 있긴 하지만 그 좋은 감정이 그 이상으로 가기가 힘든 게 아닐까. 그렇게 순자는 지금 영철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머리 꼬기도 나오고 머리 따기도 나오고 호감 반응도 하고 있지만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또 마음의 정리를 하냐 또 그렇게 혼자 사라지냐라는 타박성 말을 같이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자가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영철이 괜찮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영철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부분도 많아요. 뭐냐면 이제 그런 거 좀 말해주면 들어는 보고 싶다. 어떤 부분이 고민 포인트예요? 뭔가 대화가 쌓는 느낌이 아니라 순자 혼자서 일방적으로 계속 다다다닥 하면서 문을 두드리는 느낌이거든요. 문 열어 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오늘의 계획은 뭐예요? 3, 4일차 되면 시그널을 줘야 알잖아요. 나만 못 느낀 건가? 라는 말 자체가 답답해 한다는 거예요. 순자의 속도와 영철의 속도가 너무 다르다는 거겠죠? 그래서 영철이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저도 잠깐 얘기 좀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란 말에 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제 차례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답해 하는 거예요. 조금씩.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순자는 어느 정도 조금 표현을 해야 그것을 어떤 관계의 싸움으로 관계가 나아감으로 봐야 되고 있는데 영철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속도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순자가 머리를 뱅뱅 꼬는 등 호감 반응을 하긴 하지만 조금씩 뭔가 안 맞는데 라고 계속해서 느끼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후에 영철이 나름대로 해명을 합니다. 이런 순자의 말에 대해서 뭐냐면 영철이 마음대로 막 해명을 해요. 얘기하고 나서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분의 말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닌고 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지만 순자는 딴짓을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것도 썩 그렇게 좋은 시도는 아니에요. 집중을 이제 안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후에 영철이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제 장점, 대 단점을 아는데
순자는 장점과 단점은 모른다라는 말에 순자가 순간적으로 시선이 싹 돌아갑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영철은 이제 원래 하고 싶었던 말은 그거예요. 순자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는 말을 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순자 입장에서 그렇게 들릴까요? 잘 모른다는 말로 들리지 않을까요? 너는 아직도 며칠이 지나도록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순자의 눈이 싹 돌아간 게 아닐까. 그리고 이후에 순자는 거의 아마 이때의 대화를 기점으로 거의 흥미를 다 잃어버렸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본 이유가 뭐냐면 손톱이나 만지고 앉아있기 때문이죠. 관심이 없으니까요. 대화가 별로 집중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딴짓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대학교나 아니면 학창시절 때 수업 들을 때 재미없으면 자기도 모르게 펜이나 돌리거나 낙서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 순자가 대화하는 걸 놓고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말을 하거든요. 이때를 기점으로 저는 순자가 거의 누구랑 같은 심정이라 보고 있냐? 거의 옥순과 같은 눈으로 순자가 영철을 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순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영철님, 나는 이렇게 입히고 싶다, 저렇게 입히고 싶다, 그런 건 있어요. 있잖아요. 인형놀이 하듯이 해주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라는 말 자체가 뭐냐면요. 거의 이 급이에요. 옥순이 그런 느낌이잖아요. 영철에 대해서 놀리고 싶은 맛. 약간 반응하는 맛으로 계속해서 놀려먹고 정말 연애를 하기 위해서 남녀와의 관계보다 그냥 귀여운 연하나 귀여운 남자 반응하는 게 재밌는 쏠쏠한 타격감이 좋은 딱 그 느낌이잖아요. 제가 보고 있는 순자가 영철을 보는 느낌도 그런 느낌이에요. 귀여운 남동생 붙잡아놓고 야 너 이렇게 입혀봐 저렇게 입혀봐 하면서 약간 약 올리듯이 골려주는 맛으로 하는 느낌이라는 거죠. 물론 그 관계가 잘 흘러가면은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처럼 그렇게 흘러갈 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는 차라리 정숙과 순자가 더 잘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건 미방군이고 데이트 전이죠. 그래서 이 미방군이 풀리고 나서 영수, 영철, 순자가 3자 데이트를 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관계가 안 맞다는 게 확인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이때를 기점으로 이미 관계가 끝났다. 사실 데이트하기 전에. 그래서 그럼 이제 왜 촌장 측에서는 이걸 풀었냐? 저는 조금 약간 암묵적으로 영자보다는 순자 쪽으로 조금 초점을 옮기려고 하는 시도가 아닐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최근에 풀리고 있는 그 미방군의 중점적인 서사의 중심 인물들은 전부 다 순자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씩 순자를 중점적으로 놓기 위한 사전 배치 작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로 영철과 순자가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기보다 노출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후반부랑 미방분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숙은 영철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그저 너가 궁금했다. 사람은 자신을 바꾸려는 사람에게는 방어적으로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영철이 옥순이나 순자에 대해서 조금씩 부담스러워하는 것처럼요. 반대로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리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완벽한 상대가 아니라 내가 이상해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철과 정숙 이 두 사람의 만남의 장면을 단순한 연애 프로그램에서 남녀가 눈이 많은 장면이 아니라 표준에서 한참 벗어난 비표준적인 소외된 자들이 서로를 발견하는 순간으로 읽었던 것 같습니다. 연애는 결국 비슷함이 아니라 다름을 버틸 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적인 관계의 성패를 결정짓는 부분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자,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또 매번 봐주시는 탐정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알차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세계를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정신분석 매니아와 여러분을 함께하였습니다.